네, 오늘은 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인데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어제 1월 16일 날, 토요일 날 부산에서 비상시국연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특히 부산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이 방역 실패 규탄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렸는데, 제가 어제 부산 가서 참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 자영업하는 두 분이 먼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그분들만의 어려움이겠습니까? 사실 자영업 하는 분들 다 그렇죠. 자영업만이 아닙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하는 분들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대고 마치 모든 어려움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것처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민 기만을 굉장히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랑할 일이 전혀 못 됩니다. 대만의 경우 인구가 우리나라 한 반쯤 되는데 거기는 확진자가 한 780명, 또 사망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습니다. 또 사망자는 1100명을 넘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K방역하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또 오후 2시에 현 정권이 얼마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부구치소에 가서 오후 2시에 지금 또 규탄 집회를 하고 방금 지금 왔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3,000이 넘어서 굉장히, 이게 얼핏 생각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전망이 밝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거하고 다른 하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요, 며칠 전 중앙일보에 1월 15일자입니다. 중앙일보에 이현상 씨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코스피 3,000이 자랑할 일인가?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좀 보면서 이 주식 투자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신세 망칩니다. 사실 지난날 심지어는 소파라 가지고 빚내 가지고 집 잡혀 가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이혼한 사람,
가산 탕진한 사람,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본래는 이 주식 시장이 그 소액 자본들을 생산 자본으로 전환시키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도박판에 되어 있습니다. 도박판. 도박판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딱 써놨네요. 도박판에서는 이 정보, 자금, 운용 능력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 그 다음에 자금.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 도박판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주식이요, 지금 전 국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산 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요,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주식 시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것만 쳐다본다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현상 씨의 칼럼에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근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동학개미가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 중에 여기다 동학 갖다 붙이면 됩니까 이게? 동학이요 도박꾼들한테 이름 붙이가 되겠어요 이게? 하여튼 어쨌든 이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투자도 아니지 이거는 개인 도박꾼들을 동학개미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겨냈다 이렇게 언론에 굉장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내가 다 신문을 보는데 마치 뭐 어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세가 3천 이상 올라가게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대. 이를 두고 또 그다음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 이 한국 주식시장에 떨어지던 것이 이제는 올랐다. 근데 올란 정도가 이렇게 여기서 뭐 돈 프리미엄을 하나 본래는 추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지적인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이 주식이 도박판에 되어 있는데 도박판에서는요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지. 뭐 일부는 좀 득보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그 손해보는 것도 이것도 저는 좀 방지돼야 된다고 보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인생을 도박하면서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왜 그러면 이렇게나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으냐? 많으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요. 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이 넘습니다. 가계 부채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뭐 집 사는데 이런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도 살 수 없고 하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이 도박판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설사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를 애국자로 축혀 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무슨 뭐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리 실물 경제하고 관계 없습니다. 반드시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실물 경제하고 다릅니다. 요즘 실물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등 돈을 또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푸니까 주식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이 지금 주식 시세가 3천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실물 경제가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아주 나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나쁘니까 재난지원금을 많이 풀고 빚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또 기관 투자자들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도박판에서는 반드시 돈 많은 사람이 돈 따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분 읽다가도요, 판돈 많이 걸면 한 분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아볼까 하는 생각은 정말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전에 서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 정말요 우리 사회가 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생산량도 뛰어나고 질병 퇴치 기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적 역량도 아주 고양시킬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물질적인 풍요도 달성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또 의식도 굉장히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장기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잘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대의 국정운영 방안, 즉 사상과 이념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날보다 더 못 살게 됩니다. 더 못 살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깁니까?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지구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다시 또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경제 활성화 자꾸만 되면 또 코로나19가 또 옵니다. 요즘 변이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이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얼마인지 올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이거를 바꾸지 아니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이 질병은 계속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줄이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만 줄여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이 생산력을 하면 얼마인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생산력의 발전 단계가 왔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하니까 코로나19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인류에 대한 아주 합당한 경고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만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생산과 소비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또 당장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도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헬스클럽도 문 좀 못 열고, 식당도 문도 못 열고, 뭐 커피도 뭐 테이크아웃인지 앉아서는 못 먹고 가져 나가는 것만 되고 이러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서유럽 국가들은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 서너 달 모아가지고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월 그 피해액의 거의 7,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서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구분해가지고 100만 내지 300만 원, 특히 또 택시 기사들은 50만 원 지급한다는데, 그건 또 그것대로 또 별도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앙정부도 자영업자나 피해액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물론 이 형식은 보니까 경기도 의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거 다 하게 한 겁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10만 원 지원하면 경기도 인구가 약 한 1,400만 명 되니까 1조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 지지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자체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있고, 피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문 닫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덕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적어 왔는데, 작년이지. 작년 2분기에 소득 1분이라 그럽니다. 못 사는 사람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8%가 줄고 사업소득은 15%가 줄었는데, 소득 5분위 상위 20%는 근로소득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4.0%밖에 안 줄고 사업소득도 2.4%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15% 이상 줄었는데 상위 20%는 4%도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보았다고 하는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더 심합니다, 이것이. 3분기에는 심지어 5분위 잘 사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은 5.4%가 늘어났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5.4% 늘어난 사람들한테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덕받는데요. 그게 이재명 지사 말하자면 전 도민한테 10만 원씩 골고루 나눠주는 거는 이는 아주 틀린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등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는 정말 이 이재명 씨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요, 온갖 잘못하는 거 제대로 하나 비판한 것 있습니까? 조국이 사건이야말로 불법과 비리의 극치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비판 한번 했습니까? 윤미향 사건 등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등을 받으면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사람이 형제 간에 의가 상해가지고 자기 형수 보고 온갖 욕을 다 했다 그래서 집안에는 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저는 그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나 싶어서 별로 안 봤는데, 어쩌다가 텔레비에 한번 보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보고 내가 그걸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요 자기 형수한테 그런 식의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상놈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그런 욕을 반복해서 아무 실익도 없는 욕을 반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난지원금은 정말 지급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재명 씨처럼 저런 식으로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인당 10만 원씩 지고 가지고요, 무슨 또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 10만 원. 물론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에 비해서 돈 10만 원 그거 가지고, 그것도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지고 생생 내려는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하고 그러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